은총아, 수녀님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모랑 만나러 갈까? 수녀님이 은총이한테 물어볼 게 있으시대. 네, 좋아요. 저 수녀님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돌아온 수녀님이 은총이를 만나 드디어 유진이 죽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밝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신여진이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사이 윤성호는 그 넓은 캐나다 땅덩어리를 뒤져 원장 수녀님을 한국에 모시고 왔습니다. 수녀님, 제발 우리 유진이 사망 사건의 작은 단서라도 부탁드립니다. 경찰에는 조사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관련돼서 경찰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호의 간곡한 부탁에 원장 수녀님은 기꺼이 손을 잡아주었는데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무엇이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의 귀국으로 드디어 유진이 뺑소니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한국에 들어온 원장 수녀님에게 윤성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녀님,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유진이 사고와 관련이 있나요? 그걸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수녀다 보니까 워낙 새로 뵙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만나보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윤성호가 건넨 사진의 인물은 최명지였습니다. 그간 윤성호는 용의자에 대하여 구지석과 신여진에게 아무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었지만 내심 최명지가 유진이를 죽였을 거라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목소리만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유진이가 6년 전 사고 나기 전날에 통화하던 걸 옆에서 들었었거든요. 중년 여성이고 목소리가 상당히 특이해서 들으면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날 하나랑 저도 유진이가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만 들었지 얼굴은 전혀 알지를 못하네요.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수녀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만간 목소리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녀님과 윤성호는 헤어졌고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 땅에서 원장 수녀님은 그리워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하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수녀님, 캐나다 번호가 아니네요? 설마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은총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아, 그게 수녀님, 은총이는 친할머니를 찾아서 제가 지금 은총이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수녀님 한국 오셨다는 거 들으면 은총이가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은총이랑 같이 한번 찾아봬도 될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참, 그리고 하나야. 만날 때 은총이가 가지고 있는 유진이 핸드폰도 가지고 나오라고 전해줘. 구하나는 은총이의 키즈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수녀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요? 이모, 빨리 만나러 가요. 할머니한테는 제가 허락 받을게요.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달려가 흥분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원장 수녀님 만나러 가야 하는데 가도 되죠? 원장 수녀님이라면 보육원을 말하는 거니? 네, 보육원에 계셨던 원장 수녀님이 캐나다에 가셨었는데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하나 이모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캐나다에 가신 분이라면 우리 유진이를 맡아주셨던 그분이로구나. 내심 신여진도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을 한번 만나 유진이의 이야기를 묻고 싶었었는데 잘 되었다 싶었죠. 그래, 은총이는 하나 이모랑 원장 수녀님 뵙고 오고 할머니도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 우리 유진이 맡아주셨던 분인데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 은총이는 다음날 구하나와 원장 수녀님을 만나러가 품 안에 쏙 안겼습니다. 우리 은총이 정말 많이 컸구나. 수녀님 아직 기억하니? 네, 당연하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부모 없는 구하나와 이두나의 부모 역할까지 해주며 장례식장에서도 3일 내내 이들의 곁을 지켜주었던 자애로운 원장 수녀님이 돌아왔으니 은총이와 구하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간 복수와 갈등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휴식 같은 느낌이었죠. 수녀님, 그런데 한국에는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유진이 죽음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았어. 나도 6년 전에 유진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힘이 없어 돕지 못했었는데 이제라도 뺑소니 사건 범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지. 뺑소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고요? 설마 신여진 회장 만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은총이 할머니는 아직 뵌 적이 없단다. 그럼 은총이 할아버지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거로군요? 그래, 애초에 유진이가 인적 없는 그 도로에 누굴 만나러 간 건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너랑 내가 이번에는 꼭 억울함을 풀어주자.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구하나의 심정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오는 소중한 친구지만 신여진 회장과의 사이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왔죠. 수녀님, 사실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하나는 그간 신여진에게 가짜 딸로 농락당하고 이용당했던 이야기들을 수녀님께 조심히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사는 게 고통스럽다며 말이죠. 수녀님은 구하나를 안아주며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하나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은총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너희를 부른 거니까. 은총아, 네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수녀님이 잠깐 확인해도 될까? 유진이 핸드폰에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와 했던 통화 녹음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어도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서 그날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수녀님, 혹시 용의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지만 은총이 작은할머니가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 혹여나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은총이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걱정이 되는구나. 이 말을 들은 구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정에는 충격과 놀라움이 역력했죠. 네? 유진이 죽인 용의자로 의심되는 게 최명지라고요? 말도 안 돼,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까지. 이 말을 들은 수녀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건 유진이의 핸드폰을 확인해보면 나오겠지. 가능성은 매우 높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총이가 가지고 있던 유진이의 핸드폰은 그렇게 수녀님을 통하여 윤성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윤성호와 수녀님은 다시 만나 핸드폰에 녹음된 음성을 찾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수녀님은 음성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이 상냥해 보이는 목소리. 수녀님의 확인에 윤성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성호의 의심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이 핸드폰은 제가 복원해 보겠습니다. 윤성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는데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수녀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윤성호가 해결해야 했죠. 윤성호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여진을 만나 구씨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윤성호는 신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는데요. 유진 엄마, 당신이 찾던 리처드 아니 바로 나야.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 신여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윤성호는 그동안 제발 신여진이 기업 사냥 피해자들에게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도 공개하고 구지석이 왜 그렇게 신여진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도 털어놓기로 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리처드 아니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부인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아무리 20년이나 떨어져 살았다고 해도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한 부부야. 그런데 당신이 내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리처드 아니었다고?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성호의 정체를 알고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요. 구지석이랑 구하나를 회사에 꽂고서 날 그렇게 괴롭힌 게 당신이었다니. 당신은 손주 은총이는 돌볼 생각은 안 하고 평생 그런 기업 사냥 피해자들 뒤치다꺼리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대체 누구 할아버지고 누구 남편인 거야? 신여진의 질문은 날카롭고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신여진의 표정이 변했는데요. 설마 했는데 구지석이 그럼 15년 전에 부모님 회사 돌려달라고 그 교복 입고 울던 애가 맞았네. 그래,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디서 본 것 같았다 했었어. 윤성호는 신여진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서려 있었죠. 유진 엄마, 지금 그걸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데 구하나 씨한테 원수의 핏줄을 키우게 했어. 바로 그거였네. 구하나가 가짜 딸에 당하고서도 은총이 보고 싶다 하더니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원수의 핏줄이라서 그랬던 거였어. 윤성호의 말에는 오랜 의문이 풀렸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의 이유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죠. 윤성호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신여진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지석 내 가족들한테는 나쁜 짓을 해놓고 딸을 죽인 최명지와 한 집에 살며 가족인 줄 믿고 있다니. 신여진은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벌이었을 테니까요. 왜 그렇게 잘못을 반성할 줄을 몰라 유진 엄마. 내가 구하나 씨 괴롭히는데 힘쓰지 말고 유진이 죽인 뺑소니범을 잡아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게야 사람이. 오랜 시간 신여진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허사였다는 깨달음이 느껴졌죠. 하지만 신여진이 이렇게 자신은 떳떳하다며 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알고 있던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죽인 사람. 그건 신여진이 아니었던 거죠. 신여진은 자신의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늘 하던 대로 기업 사냥만 했지. 차까지 고장내 사람을 죽이는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비윤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살인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굳이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손에 피까지 묻혀가며 살 필요는 없었고 브레이크 고장은 그 옆에 콩고물을 주워 먹으려던 최명지와 최 이사의 짓이었던 거죠.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이 그래? 내가 지 부모를 죽였다고. 장비서한테 증거받아가 어디 감히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윤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죠. 정말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었다는 말이야? 윤성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작은 희망이 보였는데요. 혹시 신여진이 정말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총이의 핸드폰에서 발견될 증거 그리고 최명지의 비밀.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도 모르고 있던 진실이었는데요. 유진 엄마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니.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윤성호는 신여진과 손을 잡고 유진이의 뺑소니범을 잡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목표가 생긴 것이죠. 윤성호는 신여진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는데요. 유진 엄마, 얼마 전에 유진이 맡아주셨던 원장 수녀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었어. 오셔서 유진이 죽은 뺑소니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셨는데 유진이 죽기 전날 통화한 여자. 당신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신여진의 눈이 커지며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진이 핸드폰 복구했으니 들어봐. 윤성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유진이의 핸드폰 음성을 재생했고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최명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정말 유진이니? 내가 네 엄마 찾아줄 테니 우리 만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약속 장소로 와. 최명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최명지의 목소리를 들은 신여진이 눈이 크게 뜨여졌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유진이가 죽기 전에 만난 사람이 동서였다고. 신여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그럼 우리 유진이를 그 장소로 불러낸 거야? 유진이를 죽이려고. 신여진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고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동서가 직접 죽인 건 아닐 거야. 아마 공범이 더 있을 거야. 이 핸드폰 음성은 그저 유진이가 전날에 만난 사람이 최명지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지. 유진이 직접 죽인 그놈을 잡아야 해. 그래야 최명지도 공범도 모두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 거야. 윤성호의 표정은 결연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이번엔 구하나 씨를 가짜 딸까지 만들어가며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해서야. 더는 제발 구하나 씨와 반복하지 마. 윤성호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업사냥 저지른 죗값을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받아. 어떻게 구지찬 구지은 그 두 사람한테까지 사채빚을 지게 만들 수가 있어? 윤성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구씨 가족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는데요. 유진이랑 은총이 봐서라도 더는 그러면 안 돼. 당신이 해야 될 건 아득바득 구씨 남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딸 유진이 죽인 그 범인을 잡는 거야. 윤성호의 말은 신여진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윤성호의 말을 듣고서야 그제야 자신이 해온 아둔한 짓들을 후회했는데요. 그동안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신여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천하에 찢어 죽일 것 같으니라고. 내 딸을 죽이고 나를 20년이나 속여왔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모녀를 내 가족이라고 믿고 은총이 입양까지 시키려 했다니. 잘 살고 있던 은총이랑 구하나 씨를 내 욕심 때문에 찢어놓고 내가 은총이를 사지로 들였다니. 신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쳤습니다. 신여진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뭐라도 씌인 것처럼 그동안 최명지의 이간질에 속아 구하나를 괴롭혀온 게 귀신이 씌었었나 기가 막힐 정도였죠. 신여진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성호는 신여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는데요. 절대 최명지한테 티내지 말고 뒷조사해봐. 내가 아무리 캐내봐도 횡령사실만 있지 가진 재산이 없어. 어디로 돈을 보내고 있는지, 내 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이 알아봐줘. 윤성호의 말에 신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최명지와 평소처럼 지내야 한다니. 신여진한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최명지에게는 피말리는 신여진의 괴롭힘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것은 마치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을 것입니다. 한편 최명지는 신여진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윤세영에게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세영아, 네 큰엄마가 이상하다. 나한테 너무 적대적이야. 갑자기 딸 죽인 원수처럼 나를 대하는 게 이상해.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본인한테까지 임신 거짓말을 했을 때도 아무렇지 않아 했었는데 도대체 우리 모녀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지? 최명지는 점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러났습니다. 눈치 백단 최명지는 외국에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튈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딜 도망가 구지성 내 부모님도 죽이고 자기 조카 윤유진도 죽인 최명지는 꼭 벌을 받아야겠죠. 당분간 구하나가 감사부장으로 회사에 들어가 자잘자잘한 사이다가 이어지게 될 텐데 그것보다 신여진의 극대노가 최명지에게 향하는 큰 사이다 전개를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